강원도 산속 한적한 휴게소. 가을밤 찬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휴게소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오후 6시부터 같은 자리에서 4시간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직원이 여러 번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화장실 갔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 한 대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기다려요. 화장실 갔어요. 경찰은 휴게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몇 시부터 계셨냐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라고. 처음엔 그냥 쉬시는 줄 알았다고. 경찰이 다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밤 10시가 넘었다고, 아드님이 4시간 동안 안 오셨다고, 연락처를 아냐고, 전화 한번 해보자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없어요. 그럼 집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원래 혼자예요. 자식? 없어요.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4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렸다던 할머니가 갑자기 자식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는 아드님 화장실 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되풀이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요. 자식 없어요. 경찰은 할머니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손가방 안에는 손수건 1장, 사탕 몇 개, 그리고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 하지만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신분증 안 가지고 오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뒀나 봐요.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주소라도 말해달라고 경찰이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 혼자예요. 자식 없어요. 경찰은 난감했습니다. 신원도 보호자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노인 유기 의심 사례로 보고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80대 여성 노인, 보호자 없음, 일단 보호시설로 이송하겠다고. 서울 은평구 낡은 빌라 3층, 60대 남자 김철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82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 철수는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가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에 맨발로. 철수가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직 새벽이에요. 어머니가 멍한 눈으로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야? 철수가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배회하고 화장실을 못 찾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어머니. 의사는 초기 치매라고 했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라고.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야 한다고. 철수는 어머니를 다시 방에 눕히고 자신도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침 7시, 철수는 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과 반찬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침은 언제 주냐? 철수가 숟가락을 든 채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자신의 앞에 놓인 죽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어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하루 3번 빠짐없이 먹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받아들고는 물었습니다. 이거 아까 먹지 않았나?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드셔야 해요. 아까 먹은 것 같은데. 어머니, 안 드셨어요. 제가 드리는 거 봤잖아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약을 삼켰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약을 먹는 걸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경비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것이 철수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월 180만 원.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철수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피곤한 얼굴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자유로울까? 오후 4시, 철수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부엌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냄비에는 물 한 방울 없이 바닥이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불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불 켜놓으신 거 아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불? 내가 언제? 라면 끓이시다가 그냥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철수는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집이 불날 뻔했잖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깜빡했나 봐. 철수는 어머니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 자신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뭐 하는 건지. 82세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하지만 철수의 가슴 속엔 무언가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피로, 좌절, 그리고 원망. 가스불 사고가 있은 후 철수는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낮에 잠깐이라도 어머니 좀 봐달라고. 시간당 10,000원을 드리겠다고. 아주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이웃끼리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자기가 언제 밥을 먹었냐고. 아들이 어디 갔냐고. 그리고 화장실 실수도 하셨다고.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를 구한다고, 거기는 월급이 230만 원이라고 추천해 주겠다고.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30만 원이면 지금보다 5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전 10시. 철수는 전날 밤부터 준비했습니다. 낡은 양복을 꺼내 다렸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면접이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잘 되어야지. 힘내라. 철수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아침을 차렸습니다. 약도 미리 챙겨놓고 물도 떠다 놓았습니다. 9시 30분, 철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위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지에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철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5분. 면접 장소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렸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양복 재킷을 벗고 어머니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샤워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이불과 시트도 빨래를 돌렸습니다. 시계는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관리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면접을 못 가게 됐다고. 소장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추천해드린 건데 이러시면 제 체면이. 철수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바지는 물에 젖어 있었고 손에서는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조용히 나와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지?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철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철수의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좌절, 그리고 원망. 철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왔습니다. 어머니를 재운 뒤 혼자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취하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나도 살고 싶은데.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박수일.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수일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철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수일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다고.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갈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9시쯤 돌아올 거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서 즐겁게 놀다 와. 철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야, 철수 왔다. 오랜만이다. 철수는 친구들과 악수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뭐해? 어디 다녀?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한다고.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힘들겠다.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셔? 같이 사신다며?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게 말이야. 어르신 모시는 거 효자지만 너무 힘들면 요양원도 생각해봐. 요즘은 시설도 좋더라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장인어른도 요양원 계시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좋으시대. 전문 간호사도 있고. 친구들은 선의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도 빨리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라. 철수는 술잔을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어머니 혼자 계셔서.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벌써 가냐고.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하지만 철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나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보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왔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그래, 잘 됐다. 아들, 오늘 재밌었어? 철수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82세의 노인,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그리고 자신의 짐이 되어버린 존재.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철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으며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철수는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강원도 여행, 효도 여행, 3박 4일 패키지. 화면에 수많은 여행 상품이 떴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철수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가 열려 있었고 물이 넘쳐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수도를 잠그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물 틀어놓으신 거 몰랐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 내가? 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가져와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물을 닦아냈습니다. 손은 붉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스불? 물? 아니면 더 큰 사고?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철수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떤 여행 찾으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강원도로 3박 4일 2명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효도 여행이신가 봐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여러 상품을 보여줬습니다. 설악산 코스, 속초 해변 코스, 평창 자연휴양림 코스. 철수는 그 중에서 가장 외진 곳을 골랐습니다. 평창 산속의 한 휴양림.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조용하고 경치가 정말 좋아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철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여행사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수는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돈도 냈고 예약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철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행 가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행? 어디? 강원도요. 3박 4일.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날 데리고 여행을 가? 어머, 꿈만 같네. 어머니는 기쁜 나머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효자인 줄 몰랐어.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키운 손. 철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이웃에게 자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아랫집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 데리고 여행 간대요. 강원도로. 아랫집 할머니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좋겠네요. 아드님이 진짜 효자시네. 어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날씨가 어떨까? 철수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설레는 아이처럼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철수 역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출발 당일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철수가 선물한 카디건. 철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렌터카였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차 샀어? 우리 아들 부자네. 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꽃 좀 봐. 참 예쁘다. 아들아, 배고프지 않아? 김밥 좀 싸올 걸 그랬나? 강원도는 얼마나 걸려? 철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2시간쯤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데리고. 철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알아.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여행까지 가주니까 내가 복 받았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2시간 후 차는 강원도 산속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서너 대밖에 없었습니다. 철수가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는 거야? 네, 잠깐 쉬었다 가요. 철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벤치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 공기 좋다. 아들아, 나 여기 앉아 있을게. 너 화장실 다녀와. 철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부옇게 흐린 눈동자,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입가.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 화장실 가. 나 괜찮아.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어머니. 철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화장실 가는 줄 알고 손을 흔들어 보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보며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차가 빨라졌습니다. 휴게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미러 속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핸들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핸들만 잡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어머니가 없는 집. 철수는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이불, 창가에 놓인 화분, 서랍 위에 낡은 사진들. 철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철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어머니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철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게소가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어머니, 손을 흔들던 어머니.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철수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이상하게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 두드리는 소리도 화장실 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조용한 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 생각에 철수는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도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텅 빈 집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철수는 매일 밤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양원인지 보호시설인지, 밥은 잘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들통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 사이에서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 민준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왔니? 들어와. 민준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낮잠 주무시는 중이야. 수진이 부엌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할머니 전화가 안 되시던데요.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철수가 얼버무렸습니다. 핸드폰을 잘 안 받으셔. 귀가 좀 어두우시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거실에 계셔서 손자 부부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오늘은 방문도 꼭 닫혀 있고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데 깨우지 마라. 하지만 민준은 이미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은 개켜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 사용하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철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도 일어나 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요? 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드렸다.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언제요? 2주 전. 어느 요양원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다그쳤습니다. 어느 요양원이냐고요? 제가 찾아뵐게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철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어디 보내신 거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원도 쪽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가족 공유 카드였기 때문에 민준도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휴게소 렌터카 결제.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뉴스 보셨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휴게소에 노인 버리는 사람들 많다던데요. 설마 아버지는
아니시겠죠?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쓰레기 같더라고요. 부모를 버리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민준이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려고요. 철수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2주? 아니, 한 달? 철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표는 저희가 끊어드릴게요. 편도로요. 그 순간 철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도표, 돌아오지 않는 표,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것, 그것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준비하세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70 다 되셨잖아요. 저희한테 짐이 되시기 전에 알아서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철수는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휴게소 벤치에 앉아있던 어머니, 손을 흔들던 어머니, 아들을 믿고 기다리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신도 버려질 차례였습니다. 아들에게, 손자에게 자신이 뿌린 씨앗,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철수는 거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강원도 경찰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2주 전에 평창 휴게소에서 발견된 노인. 혹시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시죠?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경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노인이라 보호시설로 이송했다고. 어디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철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렌터카를 다시 빌려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2시간 후 강원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경찰관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휴게소에 두고 왔다고.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2주 전 평창 휴게소에서 발견된 노인. 신원 미상으로 등록됐네요. 어디로 가셨나요? 일단 강릉의 한 보호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며칠 계시다가 다시 다른 시설로 옮겨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위치는 해당 시설에 연락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철수는 시설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릉으로 달렸습니다. 첫 번째 보호시설, 직원이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여기 3일 계셨다가 춘천 쪽 요양시설로 옮기셨어요. 왜요? 왜 옮기신 거예요? 여기는 단기 보호시설이라서요. 장기로 계실 분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철수는 다시 차에 올라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달리는 동안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걸 알고 계실까? 아니면 아직도 화장실 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 시설, 춘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계시냐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여기 안 계세요. 원주 쪽으로 옮기셨을 거예요. 철수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원주로 가는 길. 철수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철수가 7살 때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철수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철수를 업었습니다. 한겨울밤 눈이 내리는 길을 달렸습니다. 택시도 없고 차도 없던 시절, 어머니는 7살 아이를 업고 2km를 뛰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어머니는 그제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철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옷은 눈에 젖어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철수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철수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세 번째 시설, 원주. 철수는 뛰어들어갔습니다. 김영숙, 82세 할머니 계십니까? 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입니다. 제 어머니 찾고 있습니다.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숙, 아,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다시 옮기셨어요. 철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가셨어요? 평창 쪽 요양원이요. 거기가 장기 요양시설이라서. 철수는 주소를 받아들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장소, 평창의 한 요양원. 철수는 차에서 내려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김영숙, 82세 할머니 여기 계십니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계세요. 2층 205호실이에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계세요? 네, 확실합니다. 철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달렸습니다.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철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창가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노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철수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2주 사이에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철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철수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철수예요. 어머니는 계속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고 차가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철수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철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손이 철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화장실 다녀왔어? 그 말에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철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2주 후 철수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새로 깔고 꽃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철수는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식사를 차렸고 약을 챙겼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배회하면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못 찾으면 손을 잡고 데려다 줬습니다. 같은 질문을 10번 하면 10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철수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하나하나 씻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되지?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수건으로 어머니의 발을 닦으면서 철수는 말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뭘? 어머니가 저 키울 때 하신 것들. 이제 제가 갚을게요. 철수는 어머니의 발을 다 닦고 양말을 신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머리맡에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좌절할 날들이. 하지만 이제 철수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곁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철수는 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어머니는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결에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밥 먹었니?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먹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누군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품에 안겨야 할 존재입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기억 저편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